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라틴어 수업. 한동일 지음. 흐름 출판. 모든 사람은 상처만 주다가 종국에는 죽는다. 2016년 10월 어느 날 한 출판사 편집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작업하고 있는 원고에 라틴어 및 외국어를 감수해 줄 수 없겠느냐는 문의였습니다. 저는 흔쾌히 원저자에게 누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원고는 김용규 선생의 철학 카페에서 작가를 만나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원고를 읽으면서 방대한 참고 문헌을 글로 풀어내는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저자의 통찰력과 깊은 사고에 놀람과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그게 얼마나 부러운 능력인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글을 먼저 읽을 수 있다니 정말 기쁘고 설렜습니다. 그런 기회를 준 임주와 편집자에게 고마웠고 책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그의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를 받아서 쏜살같이 읽어 내려가다가 제 눈을 사로잡는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블레란트 옴네스 울티마 네카트. 모든 사람은 상처만 주다가 종국에는 죽는다. 이 문장은 프랑스 바스피레네 지방의 위리뉴 교회 한편에 있는 해시계에 새겨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상처만 주다가 죽는다라니 왠지 모를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라틴어에는 상처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많습니다. 훌크스, 플라가, 트루페도, 울체라티오, 블레라티오, 블루스 등이 있고 상처와 연관된 단어도 무척 많습니다. 로마 시대에 환자에게 과학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술이 보급된 건 후기 공화정 시대의 그리스와 중동 지방을 통해서였습니다. 이때부터 전문 의료인이 일반 대중에게 의술을 제공했습니다. 로마인의 의약품은 원래 원시적인 전통에 근거한 약초학과 다소 미신이 혼합된 마법과 같은 것이었어요. 로마의 거리에는 전문가라기보다는 좀 과장이 심한 향료상, 약제사, 염료상 같은 수많은 상인들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음료나 약물의 혼합물을 대중에게 팔았습니다. 4세기에 이르러서야 겨우 공공의료기관이 설립됩니다. 황제는 로마를 14개 구역으로 나누어 황실병원의 의료원장을 임명해 모든 환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무상으로 돌보게 했습니다. 이 시기의 수술은 초보 단계였는데 성형수술로는 노예나 도둑들에게 새겨진 낙인 제거 시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천연약초의 전통은 그대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도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카말돌리 수도원의 전통 약방입니다. 이 전통 약방은 1450년부터 이탈리아 중부 아레초 지방의 빗비에나 산골, 해발 1100m 고지에서 시작했는데요. 이 약방에서는 천연 재료로 전통 치유제와 화장품, 와인, 식료품 등을 만들어 판매해왔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마치 우리의 한의원처럼 아플 때 수도원의 약방에 들러 필요한 천연약재를 구입하곤 합니다. 가령 시험을 앞두고 아이가 긴장해서 잠을 못 이루면 어머니는 아이에게 카모밀라 차를 타서 줍니다. 카모밀라는 긴장을 이완시키고 수면을 돕는 성분이 있어요. 여하튼 이탈리아 여행 중에 안티카 에르보리스테리아, 곧 전통 약방이라는 간판을 보게 된다면 구경 삼아 들러보아도 좋을 겁니다. 이곳에서 파는 허브차나 각종 꽃가루는 다소 비싸지만 시중에 파는 것과는 그 향이나 품질이 전혀 다릅니다. 라틴어의 상처 자체와 상처와 관련된 용어가 많은 것은 수많은 전쟁과 검투 경기 때문에 생긴 외상 환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긴 원인에 따라 상처의 명칭이 다 달랐어요. 이탈리아의 피아가, 프랑스어의 플레, 스페인어의 야가, 포르투갈어의 프라가, 영어의 플래그, 독일어의 플라게가 유래합니다.
또한 라틴어는 신체적인 상처와 정신적인 상처를 구분하여 표현했어요. 블레라티오와 블루스가 대표적으로 치욕이나 명예손상, 체면을 구겨서 생긴 아픔이나 고통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종종 듣고 말하는 나 상처받았어 라는 표현에 해당되는 단어죠. 모든 사람은 상처만 주다가 종국에는 죽는다. 인간은 정말 타인에게 상처만 주다가 가는 걸까요? 제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온 어느 날 밤에 제가 상처받은 내용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엔 제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마음속 깊이 화를 내고 분노했어요. 그의 무례함에 섭섭한 감정을 넘어 치욕을 느끼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과연 나에게 상처를 주었나 하고요. 제 마음을 한 겹 한 겹 벗겨보니 그가 제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제 안의 약함과 부족함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아팠던 거예요. 다시 말해 저는 상처받은 게 아니라 제 안에 감추고 싶은 어떤 것이 타인에 의해 확인될 때마다 상처받았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때부터 저는 상처를 달리 생각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스스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다가 자기 자신이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다가와 화를 내며 제가 그에게 잘못한 일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나 듣고 보면 실제로 제가 그를 아프게 한 것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도 저를 통해서 숨기고 싶은 어떤 부분과 직면했을 때 상처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철도의 선로와 같은 길이 놓여 있어요. 우리가 타인을 통해 자기 안의 약함을 확인할 때마다 마음속의 선로는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모든 잘못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고 어떤 사람은 모두 자기 탓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에도 선로 전환기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로 인해 상처받았을 때, 그래서 내 안의 약함을 볼 때, 기차가 내 마음의 역으로 향할 수 있도록 선로 전환기를 작동하는 것이죠. 이게 올바로 작동해서 상처를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신체적, 물리적 나이가 해결해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보다 꼭 성숙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사고의 폭이 좁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쉽지 않지만 상처가 꼭 피해야 할 어떤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처는 나의 약점이나 단점을 확인시켜주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니까요. 마음의 분별, 마음의 선로 전환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때 우리는 무작정 상처받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마치 폭발 직전의 폭주 기관차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삶에는 간이역 같은 휴게소가 필요합니다. 제 경우에는 상처가 오히려 그런 간이역 같은 휴게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멈춰서서 제 안을 들여다보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래도 때로는 이 간이역 그만 좀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건 아픈 거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이 간이역을 지나고 또 지나면 제가 닿을 종착역도 어디쯤인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잠시 머문 간이역은 어디인가요? 그곳은 어떤 풍경을 가지고 있나요?